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경제 쪽에 빅뉴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채권이 지금 동시에 지금 이 금리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네.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은 국채 금리는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 또 경제 전망이 좋으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 국채를 매입한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국채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량국의 국채는 국채 가격은 높고 국채 금리는 낮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일본이 이런 게 거의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네.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밝혀지면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사실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게 못 끼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빚이 100조, 1000조 원을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야? 부채 비율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어제 인천 지역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지원님이나 저는 바보입니다. 네. 저는 바보예요. 바보죠. 네. 아니 네. 세상에 가정 살림도 그렇습니다. 예. 부채가 많은 것이 결국은 뭐냐면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엄청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많은 이자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낮아져요. 예. 그럼 결국 국민들한테 종업원들한테 피해가 오고 예. 그럼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면 나라의 문제가 커지는데 이재명의 경제학은 뭐냐면 뭔 소리야 지금 1000조 원 그거 왜 쓰는 게 그거 뭐가 문제야 지금 재정 팍팍 풀어갖고 그냥 돈 저 1인 가구당 100만 원씩 팍팍 주고 해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은요, 이제 경제학 그 생산활동 뭐 이런 것 중에 또 키워드가 부가가치 창출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국내 총소득, GDP 뭐 이거 얘기할 때 그 한 해에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이 이게 GDP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뭐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뭐 했다. 근데 나무 재료비가 뭐 200원이고 내 인건비가 얼마고 총 들어간 비용이 800원인데 이 종이를 1000원에 팔았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200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 경제에서는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부가가치 창출 없이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 네? 그 도는 거는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나 뭐 돌고, 점자랑하지 말고. 많이 네. 도셨나 봐요 우리 지원님. 그러니까 좀 무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보니까요. 아베하고 비슷해요. 네. 아베가 아베노믹스라고 들으셨죠? 네네. 아베노믹스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구로타라는 사람이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면 된다.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 살포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베노믹스가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국가 재정 상태는 계속 나빠지죠. 그때 일본 국채가 그래도 일본 그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적자 재정 이게 심각한데 국채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게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 국채를 90% 이상 다 그렇죠. 소화를 시킬 네.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면은 외국에서 일본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그 투기 자본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공격도 하고 장난질도 많이 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뭐 트럼프하고 저게 누구예요? 일본 총리하고 이시다인가 뭐 하는데 이시바인가 해가 이시바 죄송합니다. 이런 불안 요소가 나오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커지고 하니까 이제 국채 가격 폭락되고 금리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만 풀면 된다.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돈만 풀면 된다. 이게 그 아베노믹스의 그 기본 철학인데 지금 이재명이 그거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진짜 정말 이 4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고 더군다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뿌려서 계속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엄청 뿌리고 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야. 사실 지금 경기도가요. 김동연 지금 지사가 엄청 어려운 게 뭐냐면 이재명 때 하도 돈을 찍어서 많이 뿌려갖고 그렇죠. 그거 돌아오는 거 지금 갚느라고 지금 이 경기도가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항상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면 뭐 거짓말 하잖아요. 일산대교 그거 하는 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게 지금 된 건데 그걸 또 윤석열 정부가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다. 심지어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또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연일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지금 보니까요. 지금 뭐 탈출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금 뭐 조상원 4차장 그만둔 게 뭐냐면 이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요청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미애나 뭐 박범계나 되면 어이고. 이재명 후보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다 징계하잖아요. 그럼 징계를 하게 되면 이게 해임이 되면요 3년 동안 징계를 하면 일단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네, 사표 수리가 안 해임을 되고. 하게 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면직이 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그러면 이들은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우야 큰일 났다. 이제 이재명 오기 전에 떠나자. 어차피 검찰 이제 문 닫고 뭐 기소청 한다고 그러니까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법원에 대한 저렇게 지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에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타격감 있게 또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간명한 언어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이걸 이제 이슈화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 예. 뭐 그럴 수 있는 지난번도 사실은 120원 커피값 문제는 지금 그게 이제 당시에 김문수 후보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네, 왔었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어땠습니까? 이게 호텔 경제학 문제를 그냥 콕콕콕 찍었잖아요. 네. 결국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내일 토론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